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작가 루이자 올컷의 작은 아씨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1867년에 출판사로부터 소녀 취향적 소설을 의뢰받은 올컷이 자신의 소녀 시절을 회상하며 집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듬해에는 소편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품 속에 담겨있는 눈물겨운 가족에는 슬프고도 행복한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내 자매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쁜 일, 슬픈 일들은 실제 작가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가족애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은 아씨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베스, 미의 궁전 발견. 이웃의 저택은 그야말로 미의 궁전이었다. 하기야 가족 전원이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특히 베스는 사자 곁을 지나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로렌스 로인이야말로 늙은 사자였다. 그러나 이 노신사가 마치가를 방문하여 자매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어머니와 옛 이야기를 나눈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직 내성적인 베스만이 예외였다. 또 한 마리의 사자는 마치가가 그리 부자가 아닌 반면에 로렌스 댁은 부자라는 사실이었다. 갚을 수 없는 신세를 지게 될까봐 자매들은 늘 마음이 불안했다. 하지만 이윽고 로리야말로 마치 일가가 자기에게 큰 혜택을 주며 마치 부인의 모성적인 접대와 명랑한 자매들과의 접촉, 그리고 소박한 가정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에 대해 뭐라고 감사를 해야 좋을지 몰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마치 자매들은 열등감이라는 하찮은 자존심을 버리고 로리와 터놓고 친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 즐거운 일들이 꼬리를 물었다. 새로 생긴 우정은 봄풀처럼 자랐다. 소녀들은 소녀들 특유의 섬세한 열의를 기울여 고독한 소년을 완전히 자기들의 일원으로 만들어버렸다. 소녀는 또한 순진한 소녀들과의 접촉을 참으로 즐겁게 받아들였다. 그녀들의 분주하고 발랄한 생활은 이제까지 그가 보내고 있었던 권태로운 생활을 반성케 했고 부끄럽게도 했다. 이런 즐거운 생활에 젖어 책 읽기를 게을리하자 부르크 선생과의 수업 성적표는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로리는 툭하면 구실을 만들어 마치가로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었다. 좋아. 당분간은 휴가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보충하기로 하지. 노인은 말했다. 이웃집 부인의 의견으로는 그 애가 공부를 너무 해서 오히려 해롭대요. 우선은 그 애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요. 마치 부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애를 위해 도움이 될 테니까. 참으로 즐거운 나날이었다. 연극, 썰매 타기, 스케이팅, 낡은 객실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저녁 시간, 그리고 때로는 대저택에서의 간소한 파티. 매그는 온실 속을 마음껏 쏘다니며 갖고 싶은 대로 꽃다발을 만들었다. 조는 도서실에서 정신없이 책을 읽고 엉터리 비평을 해서는 노신사를 까무러칠 만큼 웃겼다. 에이미는 그림의 모사에 정신이 없었고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그리고 로리는 실로 상쾌하게 저택의 주인 노릇을 했다. 하지만 베스는 언제나처럼 피아노에 마음이 끌렸지만
매그가 이름을 붙인 이 축복의 성에 가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 번은 조에게 끌려서 간 적이 있었지만 베스의 내성적인 성격을 모르는 노인이 여! 하고 갑자기 큰 소리로 맞이하는 바람에 완전히 위축되어 나중에 어머니에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날 만큼 떨렸어요 라고 고백했을 정도였다. 그 뒤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노인이 수습에 나섰다. 마치가에 들른 어느 날 노인은 자연스럽게 음악 얘기를 꺼냈다. 무대 위에 선 명가수, 훌륭한 오르간 연주, 재미있는 일화를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 베스도 마침내는 구석에만 처박혀 있지를 못하고 마치 마술에 걸린 듯이 노인의 의자 뒤에까지 다가섰다. 노인은 베스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척하고 우리 애는 요즘 전혀 피아노를 치지 않아요. 다행이에요. 전엔 너무 쳐서 걱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치지 않으니 피아노한테 미안해요. 대개 아가씨들 중에서 누가 대신 치실 분은 없을까요? 베스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손뼉을 치려다가 간신히 두 손을 마주지었다. 이건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이었다. 마치 부인이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노인은 말을 이었다. 언제든지 생각날 때면 오면 됩니다. 안내를 정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대로 안으로 들어와도 돼요. 나는 훨씬 떨어진 서재에 있습니다. 로리는 자주 외출을 할 것이고 아침 9시 이후에는 사환들도 객실에 가지 않을 테니까요. 아가씨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싫다고 하셔도 뭐 괜찮으니까요. 여기까지 말하고 노인은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베스는 마침내 말을 해보기로 결심하고는 작은 손으로 노인의 손을 수줍은 듯 잡고 감사에 넘치는 표정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저 꼭 가서 치고 싶어요. 굉장히. 아, 아가씨가 음악을 좋아하는가? 노인은 상냥하게 말하며 내려다봤다. 전 베스예요. 음악을 좋아해요. 저 찾아갈게요.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방해가 안 되신다면. 베스는 말을 하고 나서 자기의 대담함에 오히려 겁을 먹었다. 물론 방해되진 않아요. 조금도 염려 말고 마음껏 쳐도 좋아요. 오히려 내가 고맙게 생각할 테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베스는 노인의 친절한 눈을 보고 뺨을 붉혔다. 하지만 겁을 내거나 하지 않고 그 큰 손을 꼭 쥐었다. 때문에 노인은 허리를 굽혀 베스의 붉은 뺨에 키스를 하고 말했다. 나도 옛날엔 딸이 있었어요. 너와 똑같은 눈동자를 가졌었지. 신의 축복이 있기를, 아가씨.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부인. 노인은 돌아갔다.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다음 날 노신사와 소년신사가 모두 외출하는 것을 보자 베스는 두세 번 들락날락 하더니 옆문으로 살짝 빠져나와 생지처럼 동경하던 객실로 들어갔다. 고운 표지에 쉬운 악보가 몇 장 피아노 위에 놓여 있었다. 다분히 우연이었겠지만 베스는 몇 번이고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가는 당기고 귀를 기울이며 주위를 살피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 큰 악기에 손가락을 대었다. 그리고는 금세 공포를 잊고 음악이 가져다주는 지상의 환희에 자기 자신까지 잊고 도취되어 갔다. 한나가 식사 시간에 데리러 오기까지 베스는 피아노 앞을 떠나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서도
마치 식욕이 없는 듯 그러나 축복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미소를 던지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베스는 매일처럼 생울타리를 빠져 이웃집으로 갔다. 예의 넓은 객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정이 출입하는 것만 같았다. 로렌스 노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고풍스런 곡을 들으려고 서재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을 베스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로리가 복도에 버티고 서서 사환들을 객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초 노릇을 한 것도 보지 못했다. 또 악보대 위에 놓여있는 연습책과 새로운 악보가 특별히 그녀를 위해 놓여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이리하여 베스는 실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고 오랜 희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꼈다. 베스가 작은 축복에 대해 이처럼 깊이 감사한 탓일까? 보통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이 그녀를 기쁘게 했다. 보다 큰 축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베스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녀였다. 엄마, 나 로렌스 할아버지한테 덮버선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뭔가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좋은 생각이 안 나요. 어떨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야. 언니들도 도와줄 거고 재료는 내가 사줄게. 베스는 좀처럼 뭔가를 조르지 않는 아이였기에 그 희망을 들어주는 것이 부인으로서도 기뻤다. 매그와 조가 몇 번이나 진지하게 토론을 한 결과 짙은 보라색 바탕에 귀여운 펜지 한 떨기를 수놓은 것이 가장 어울릴 거라는 결론을 얻었다. 베스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바느질을 했다. 드디어 완성이 되자 간단한 편지와 함께 로리의 도움을 얻어 어느 날 아침 노신사가 일어나기 전에 서재의 책상 위에 살짝 얹어놓게 되었다. 이 가슴 설레는 작업을 마치자 베스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기다렸다. 다음 날도 반이 지나가자 베스는 괴팍한 늙은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베스가 심부름을 갔다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 오자 객실 창에서 셋, 아니 넷이나 되는 머리가 들락날락 하는 것이 보였다. 모두들 베스를 보자 일제히 손을 흔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로렌스 할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어. 빨리 빨리. 저 베스 할아버지가 너한테. 에이미가 뭔가 호들갑스럽게 말하려 하자 조가 창을 탁 닫아버렸다. 베스는 기대에 가슴을 떨며 한 걸음에 달려왔다. 현관에서 자매들은 베스를 쓸어안고 개선 장군처럼 객실로 끌고 가 일제히 가리키며 저것 봐! 어이, 저것 보라고! 라며 외쳐댔다. 베스는 그것을 보자 파랗게 질려버렸다. 거기에는 소형 피아노가 떡하니 놓여있고 번쩍거리는 뚜껑 위에는 엘리자베스 마치앙에게 란 편지가 놓여있었다. 나한테? 베스는 숨을 몰아쉬며 조의 팔에 기댔다. 쓰러질 것만 같아. 정말 꿈 같은 일이야. 그래, 너한테 온 거야. 세상에서 할아버지처럼 좋은 분은 다시 없을 거야. 열쇠는 여기, 이 편지 속에 있어. 뭐라고 써있는지 모두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야. 조는 외치며 베스를 꼭 끌어안고 편지를 집어다 주었다. 언니가 읽어봐. 난 안 되겠어. 기절할 것 같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라고 말하며 베스는 조의 앞치마에 얼굴을 묻었다. 이 선물에 정신이 온통 빼앗긴 것 같았다. 미스 마치에게 친애하는 아가씨. 아, 멋져. 나한테도 누가 이런 편지를 안 주나?
에이미는 이 옛날식 고칭을 대단히 지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단연간 많은 덧버선을 신어왔습니다만 아가씨가 보내주신 것만큼 훌륭한 것은 처음입니다. 펜지는 특히 내가 좋아하는 꽃으로 항상 이 고마운 선물을 보내주신 자상한 사람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그만 보답으로서 죽은 딸아이가 쓰던 피아노를 할아버지가 보내는 것으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더욱 많은 신의 은총이 있기를 빌며 당신의 종 제임스 로렌스. 어때 베스? 이런 영광이 또 어딨어? 로리가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죽은 딸을 굉장히 귀여워했대. 지금도 그 딸이 쓰던 것을 전부 소중히 간수하고 있대. 그런 피아노를 너한테 주시다니. 이건 굉장한 일 아니야? 너의 크고 푸른 눈동자와 음악을 좋아한 덕분이야. 조는 갈수록 흥분하여 부들부들 떨고 있는 베스를 어떻게든 가라앉히려고 애를 썼다. 이봐, 이 촛대 참 멋지지? 그리고 이 초록 비단 한가운데에 장미꽃이 수놓여 있어. 매그는 피아노를 열고 안에 부속품들을 늘어놓았다. 당신의 종 제임스 로렌스. 언니한테 저 할아버지가 그렇게 썼어. 정말 멋져. 애들한테 얘기해야지. 모두 감탄할 거야. 에이미는 편지의 문맥이 꽤나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다. 한번 쳐보세요, 아가씨. 그 귀여운 피아노의 소리가 어떤지 들어봅시다요. 가족과 함께 슬픔도 기쁨도 함께하는 한나가 말했다. 베스가 피아노를 쳤다. 완전 무결한 음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 피아노의 훌륭한 점은 베스가 희고 검은 선반 위에 살짝 손을 얹고 반짝거리는 페달을 밟았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가족들의 더없이 행복해 보이는 표정 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베스. 조는 반은 농담으로 말했다. 이 내성적인 동생이 설마 갈 줄은 몰랐으므로. 가겠어. 지금 당장이 좋을 거야. 생각만 하다가 겁이 나서 못 가게 되기 전에. 베스는 거기 모인 가족들이 아연해서 쳐다보는 시선 속에 확실한 걸음으로 뜰에 내려 생울타리를 빠져 로렌스 댁의 문 앞으로 들어갔다. 어쩜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 이 피아노 녀석이 아가씨의 머리를 어떻게 해버린 게 아닐까? 평소 같으면 도저히 저럴 수가 없는데. 베스를 바라보며 한나는 소리치고 자매들은 이 기적과 같은 일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 베스가 한 행동을 보았더라면 모두의 놀라움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일지 모른다. 베스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곧장 서재의 문 앞까지 가서 노크를 했다. 퉁명스럽게 들어와요. 하는 소리가 들려도 그녀는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가 깜짝 놀라고 있는 노인 앞으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며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하고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노인의 한없이 상냥한 얼굴을 보자 뒷말을 잊지 못했고 무슨 말을 할 것이었는지를 잊어버렸다. 오직 할아버지의 죽은 딸만이 가슴을 아득하게 하여 베스는 노인의 목에 두 팔을 감고 키스를 해드렸다. 가령 그 집의 지붕이 갑자기 날아갔다 해도 노인이 이처럼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노인은 대단히 기뻤다. 이 친밀하고 순진한 키스에 깊이 감동하여 지극히 만족한 노인은 평소의 엄격함을 일시에 벗어던져 버렸다.
자기의 귀여운 딸이 되살아오기라도 한 듯이 무릎 위에 베스를 안아 올리고 주름 두성이 뺨을 그 장밋빛 뺨에 비볐다. 그 순간 베스는 노인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지고 무릎에 앉은 채 오래전부터 사귄 사이처럼 마음을 터놓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공포감을 물리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존심이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베스가 돌아갈 때 노인은 마치가의 문 앞까지 바래다 주고 정식으로 악수를 하고 모자에 손을 대어 가볍게 인사를 한 뒤 성큼성큼 걸어갔다. 허리를 쭉 펴고 실로 당당하게 이 노신사는 돌아가는 것이었다. 자매들은 이 광경을 보자 우선 조는 크게 만족해서 깡총깡총 뛰었다. 에이미는 놀란 나머지 창에서 떨어질 뻔했고 매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러고도 이 세상이 종말을 믿지 않을 수는 없어 라고 소리쳤다.